반갑습니다. 정지만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 용이 3마리가 승천하는 꿈을 꿨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면 뭐 하죠? 이 사람도 샀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맞춰봤는데 5,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된답니다. 김이 새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이제 너구리를 사다가 끓여 먹으려고 봤더니 그 안에 다시마가 3개 들어있더라고요. 요즘 아침에 꿈독 시간에 우리가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리더의 자기 암시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정말 막 가슴이 많이 뛰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그래서 그걸 그냥 모토로 해가지고 여러분 정신병자를 그냥 막된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러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미친놈이 된 거예요. 허황된 그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죠?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 얘기만 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었다. 생각이 너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다 신뢰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제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미쳐있을 그때가 언제냐면 영주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리고 대전에 이제 동학산장에서 1박 2일 세미나가 잡혔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처제가 제 스케줄도 안 물어보고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날하고 겹쳤어요. 12월 달 한겨울에 결혼식을 했고요. 근데 그 날짜를 보는 순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가 그때 경제 상황이 어땠냐면 대전에서 자판기 총판을 하다가 다 정리를 하고 빚만 1억 3,200 원금이 그리고 이제 이자 뭐 이런 것도 내야 되고 그 집까지 다 팔아서 거기다 올린 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 경제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영주에 갔더니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고 스폰서 물론 없죠, 당연히. 근데 책 보고 미쳐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미쳐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때 제일 저에게 큰 걸림돌이 뭐였었냐면 저희 매형이 건설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KTX 건설 공사 현장에 11군데를 공사를 했었어요. 교량공사하고 터널공사하고. 그래서 매형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누나 집안에 우리 형제 모든 사람이 그 공사 현장의 대부분 어떻게든 연결이 다 돼 있었어요. 저만 총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빠져 있었는데 저까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오라고 누나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구경만 해도 4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때 당시 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그거였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미쳤다가 잠깐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벽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해서 2달 후에 파트너가 몇 명 생겼는데 1박 2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딱 처제 결혼식하고 겹쳤는데요.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결혼식을 가면 이 친구들은 세미나를 안 갈 것은 뭐 100%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혼식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밥 먹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제가 안 간다고 결혼식을 안 할 건 아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세미나에 빠지면 이 사람들을 또다시 없는 것으로 치고 다시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몇 날 며칠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미나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동생 결혼식인데 그날 맞춰서 어떻게 가겠냐, 미리 가서 좀 도와주고 해야지. 먼저 보내고 결국은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죠.
오늘처럼 사람이나 마르면 그래도 딱 42명 왔었어요. 동기부여를 받았느냐? 앉아있는 동안 장인어른 얼굴이 떠올랐다가 장모님 얼굴 떠올랐다가 처제 얼굴 떠올랐다가 입 나와 있는 와이프 얼굴 떠올랐다가 이걸 1박 2일 동안 하고 나니까 시간이 금방 갔더라고요. 밖에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고 집에까지 가는데 보통 4시간이면 가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그 눈길에. 근데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세미나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면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주 가족의 엄청난 그 경사에 빠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무슨 고민거리 선택해야 될 기로에 딱 섰을 때는요, 딱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고민거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리고 정말 불같이 뛰어서 결국은 그 이후 4개월 만에 1,00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나니까 2,000만 원이 넘어갔고 1년째 영주 가서 딱 1년 만에 3,000만 원대 소득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이게 죽을 각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갈까 말까 이런 게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가서 부딪히고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게 결단을 하고 나서 한번 딱 벽에 부딪히고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한번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울 게 없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딱 됐을 때 그때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대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들었던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세미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전혀 1도 기억이 안 나요. 단지 고민했던 그 과정들, 그것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그 책을 보니까요, 그때 그 책을 읽고 나가고 또 와서 또 읽고 또 나가고 이게 막 생각이, 아침에 생각이 막 나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 있죠. 그때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그때 월 수입을 작게 잡았다라면 나는 포기했을 거야. 나는 뭔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잖아요. 꿈이 뭐냐? 근데 87%가 꿈이 없어요. 하버드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10%는 꿈이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3%만 적어가지고 다닌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크게 생각을 크게 가지고 꿈이 큰 사람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부터 저는 꿈이 월 수입 1,000만 원이 아니었었어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꿈이었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이해를 하는 순간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세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복제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이 원리를 딱 이해를 하고 나니까요, 계속 잠이 안 와요. 자야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 그 복제하는 그 상상 속에 이건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계속 들어가지고 결국은 껐딱 잠을 새고 그 이튿날도 새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막 똑똑해서 가르치고 이런 거는 내가 자신이 없어도 나와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이것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요,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여행이 목표고 이런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자체가 뭐 기름값 10,000원 넣는 이것이 지금 궁한 상황에 여행 같은 거는 팔자에 계산도 없었어요. 당장 현금이 내가 이게 돌아야 되는 부분이고 1,000만 원대 수입이 1차적인 목표,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복제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로모션 이렇게 걸려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번 간 여행이 지금까지 매년 프로모션이란 프로모션은 한 번도 빠지지를 않고 다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일상이 그냥 돼버린 거죠. 그걸 위해서 일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예 그냥 내 생활 가운데 하나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각을 크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꿈, 목표.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어떤 규모의 크기로 글리칸 시장이 커질 건가. 그리고 각 가정에 소금처럼 쓰일 거다라고 얘기한 거 저는 그거 믿거든요. 왜냐하면 글리코가 없이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우리 메나테크 제품이 없이 글리코를 보충할 수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고맙게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에도 노벨상을 지금 글리코 관련해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면역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식생활에서는 면역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바이러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분위기에 한 번은 제대로 글리코에 대해서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될 거다. 이때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거냐. 이 그릇을 조그마한 거 몇 개를 놓을 거냐. 아니면 큰 그릇을 정말 무한대로 깔아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결정하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요. 그때 준비해가지고는 이미 기회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한다라면 그때 내 상상력을 가지고 정말 크게 제대로 된 어떤 대박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로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고요. 매출도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정한 갈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내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 생각을 완벽하게 믿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도 내가 잡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짜잔한 목표가 아닌 큰 목표, 큰 꿈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2025년 일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왜 내년으로 미뤄야 될까 이유가 없다라면 까짓 거 시작한 김에 올해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언젠가가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스케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성공의 경험이 나의 동기부여와 용기를 더 주고 그것이 합쳐져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어느 순간까지 가서 또다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생각, 큰 꿈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면서 보너스로 나오는 그냥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프로모션들을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다가 간식처럼 그냥 그늘집에 잠깐 들려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것처럼 이쯤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한다라면 훨씬 더 삶이 풍요롭고 생각만 해도 저는 오늘 김결희 사장님 그 성공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 얼굴에 어떻게 저런 고난을 겪었을까 하나도 예상도 예측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또 덤덤하게 남 얘기하듯이 감정의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또 놀랐어요. 대부분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느라고 한참씩 박수를 받아야 또 참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지만 참 강하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릇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참 이쁘다. 내가 아닌 그래도 같이 누군가 관련이 없는 내 성공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형제라인들이라도
동기부여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같이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런 분들이 계셔서 글로벌 BNB가 더 잘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앞으로 또 올해를 거치면서 더 많은 성공 스토리를 축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되셔서 KMF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안에서 정말 그 스타가 되고, 이 직급으로 스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정말 멋지다 하고 엄지를 치켜 올릴 만큼 그런 멋진 결과를 만드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만큼은 하늘을 찌를 만큼 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멋진 결과를 만드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 스태프들 이거 준비하느라고 일찍부터, 스텝 아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 카톡 속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왔다 갔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덕분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었고, 또 윤은정 사회자님이 원래는 잘 봤는데 오늘 좀 헤매더라고요. 어떻게? 네. 애써주신, 예, 스태프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